자, UI가 들어간 네 번째 단어는 BISCUIT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BIS까지 보시면 BIS가 되겠고요. C 다음에 U가 나왔는데 뒤에 I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U는 읽지 않기 때문에 C와 I가 붙어서 키가 되죠. 키. 그 다음에 마지막 T는 혼자 남았으므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비스킷, 비스킷. 네, 비스킷은 우리가 그냥 비스켓 하는 그 영어 표현입니다. 비스켓은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요. 비스킷, 비스킷. 그래서 과자.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요. 지방이나 우유, 버터, 계란, 뭐 당분, 향료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반죽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틀에 구워낸 과자나 빵. 네, 그걸 비스킷이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은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의 비스, 비스는 두 번이라는 라틴어고요. 그 다음에 키트는 굽다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비스키트 그러면 두 번 구운 빵이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왔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디는 그 밀가루하고 물, 우유로 이제 이스트를 넣지 않고요. 빵을 구워낸 것을 비스킷이라고 하죠. 수분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보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행이나 항해, 등산할 때 보존식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 비스킷은요, 그나마 먹을만한 수준으로 만든 케이스고요. 이 보존성만 극한으로 추구해서 만들게 되면은요, 우유 같은 걸 넣지 않습니다. 우유를 넣지 않고요, 두 번 이상 구워서 수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로 물기를 아예 없애서 만들어버리는 비스킷. 그 엄청난 물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우유를 넣지 않고요, 두 번 이상으로 구워요. 그래서 물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건빵입니다. 네, 건빵도 일종의 비스킷이에요. 이 건빵은 원래 제국주의 일본이 그 침략전쟁을 위해서 만든 전투식량이죠. 근대 초기에 일본의 내전과 러일전쟁, 청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지금의 건빵이 완성되었고요. 일본 놈들이 이제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나라를 떠나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건빵 재료를 남겨놓고 갔다고 해요. 이제 그 기술을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서 지금의 건빵 모양을 유지하고 팔고 있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건빵의 생명력, 네,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빵도 일종의 비스키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단어에서 U와 I가 나왔을 때 U는 읽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UI가 들어간 다섯 번째 단어는 GUILTY로 끝났어요. 자, I 앞에 있는 U는 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사오니 G하고 I하고 L을 합쳐서 읽게 되면 길이 되죠. 길. TY는 T로 읽으시면 되오니 guilty가 되겠습니다. guilty는요, 유죄의, 죄책감의, 죄를 짓는 이런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명사 형태로 그냥 유죄라고 이해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 이런 데서 guilty 하고 땅땅땅 두들기면 유죄라고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guilty가 유죄라면 무죄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무죄가 영어로 볼까요? 네, guilty 앞에 not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not guilty,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무죄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not guilty, not guilty. 네, 북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guilty, 뭐. 네, 유죄라는 뜻의 guilty, 무죄라는 뜻의 not guilty를 잘 구별해서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uilty or not guilty. 유죄냐, 무죄냐. 네, 우리가 한국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영어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guilty냐, not guilty냐.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U와 E가 들어간 단어들을 공부하실게요. 앞에서는 U와 I가 들어간 단어로 I 앞에 있는 U가 묵음이온 단어들을 보셨다면, 네, 지금부터는 6번째 단어부터는 U 다음에 E가 오게 되면 앞에 있는 U는 읽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연습하실게요. 알파벳 E와 I는 음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와 E는 발음도 비슷하고요. 네, 소리도 똑같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발음으로 취급을 할 때는 앞에 있는 U는 읽지 않는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G와 U를 빼고 E와 연결을 시키면 발음이 게가 되겠죠. 게. 그 다음에 S는 스, 트가 되오니 게스트. 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손님이나 고객, 뭐 방송 같은 데서 특별 출연자 이런 분들을 게스트라고 합니다. 이 게스트라는 단어에서 U를 빼고 읽으셔야 된다라는 기준을 오늘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게스트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요, 이 단어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 가지 추가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달력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이사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이 9일, 10일 이런 날에 이사를 하느냐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어른들은요, 무슨 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손 없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손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게스트라고 그래요. 손님이죠. 손님이 없는 날을 골라서, 네, 이사를 간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미 눈치채셨다시피 손이 없다라는 말은요, 손은 국립국어원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영어로 표현하는 게스트, 우리말로 표현할 때 손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날짜에 따라서 방향을 달리해서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을 손이라고 합니다. 네, 그 귀신이 지상에 있을 때는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없을 때는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요. 뭐 음력으로 날짜의 끝수나 9나 0, 뭐 9, 10, 19, 20, 29, 30 뭐 이런 날들은요,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손이 없는 날은, 게스트가 없는 날은 따라다니는 방해꾼이 없으니까 일이 잘 풀리겠죠. 그래서 이사하거나 결혼하거나 집수리하거나 그럴 땐 바로 이 게스트가 없는 날을 선호하게 된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음력을 요즘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게스트 없는 날, 손 없는 날의 개념이 희박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반대로 아직도요, 여전히 집안의 큰 일은 손이 없는 날, 게스트가 없는 날로 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의 상갓집에 가지 않는 것처럼요, 기왕이면 좋은 날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일 텐데, 사실 정확한 답은 없죠. 이 손 없는 날, 게스트 없는 날을 믿는 사람들은요, 비싸도 마음이 편하고 안심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본인이 편한 날을 잡아도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손 없는 날, 게스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손님을 귀신으로 본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손 없는 날의 손은 영어로 게스트 없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스트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호텔 보이 하시는 분하고는 관계없이 여기 영어 표현 보이실 거예요. 네, be my guest 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보실까요? be my guest, be my guest. be라는 단어는요, 뭐뭇이 되어라, 되세요, 되십시오 라는 명령어고요. my는 나의잖아요. guest는 손님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단어는 나의 손님이 되세요 라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어느 경우에 쓰일까요? 자, 읽어볼게요. be my guest, be my guest, be my guest. 자, 이 표현은요, 나의 손님이 되세요 라는 말은 당신이 나의 손님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는 미국 영어의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be my guest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yes, okay, sure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이렇게 누가 물으면 be my guest. 당신이 내 손님이니까 손님 마음대로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자리가 옆에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그때 yes, okay 이러셔도 좋지만 be my guest 그러면 나의 손님이시니까 손님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요, 재미있으면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라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고 있는 단어는 U 뒤에 E가 있으면 앞에 있는 U는 읽지 않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guest, 손님, 고객, 또는 귀신, 특별한 초대 손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e my guest와 함께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